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알아버린 혈당이 무섭게 떨어지는 약 없이 당뇨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완치까지 가능한 방법이니까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제 채널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저 먹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실천해가지고 당뇨도 이렇게 많이 호전시키고 심지어 이제 고지혈증까지도 좋아지게 해서 저한테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미 치료가 된 상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저 먹기 이 방법으로 이제 단 한 분이라도 이제 당뇨를 완치하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부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약에서 벗어나서 당뇨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40대 중반 여성 환자에게 이 치료 방법을 적용을 했더니 이제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5.7로 혈당이 정말 무섭게 이렇게 감소한 그 치료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8.1이면은 정말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5.7이면은 이제 5.7부터 이제 그 당뇨 전 단계라고 보고 수치가 6.5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내리고 있는데 5.7까지 거의 이제 5.6부터 이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정상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3개월 만에 치료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심지어 콜레스테롤도 이제 무섭게 엄청 떨어져 가지고 정말 수치로만 보면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좋은 그 고지혈증 치료 효과도 함께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중반 여성 환자는 이제 당뇨가 이제 3년 된 그런 환자인데, 약을 먹기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물론 이제 당뇨는 그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은 이제 당뇨 유병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적용을 해서 약을 먹지 않고 당뇨에서 탈출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 지방이 이제 3.2kg로 상당히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보통 저는 많아도 2kg 이하로 목표를 잡고 가급적이면은 한 1.5kg 정도까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배 가까이 이렇게 내장 지방이 높았고, 골격근은 다행히 24kg면은 조금 표준 정도는 해당이 되고 약간 높은 정상의 이제 골격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36.6%였는데 이제 30% 이하가 이제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좀 높았고, 체중도 이제 68kg 정도 되고, 키는 이제 161 정도 돼서 비만도는 이제 26.2로 이제 비만에 해당이 됐고, 이제 정상은 이제 23 이하가 이제 정상 체중이고, 23에서 25 사이는 이제 과체중으로 보고 25가 넘어가면 이제 비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단순히 이제 당뇨가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약만 처방해가지고 약의 작용으로 혈당만 떨어뜨릴 게 아니라 그 체성분 분석 검사를 보면은 내장 지방하고 체지방률, 비만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만을 해결해야지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혈당만 떨어뜨리는 약을 여러 가지 고용량으로 먹어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환자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대부분의 이제 내과나 1차 진료 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먹고 있는 약으로는 이제 당뇨약이 3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 1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는 이 스타틴이 오히려 당뇨를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DPP4 억제제라고 하는 당뇨약을 먹고 있었고,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약, 그리고 이제 글리메피리드라고 하는 요 3가지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글리메피리드 같은 경우는 췌장을 쥐어짜는 약이기 때문에 미래의 췌장 기능까지 땡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 분비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은 단기적으로 짧게 쓰고 이제 중단을 하는 게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스타틴 같은 경우도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끊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약만 잔뜩 먹어가지고 당을 조절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약을 제가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약이 메포민입니다. 그래서 라일락꽃 추출물로 되어 있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치매라든가 다른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제 영양제처럼 먹을 수 있는 그 약으로서 이제 메포민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포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처방을 했고요. 나머지 약들은 이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그냥 끊을 수는 없고 식이하고 운동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환자의 그 노력하는 정도, 실천하는 정도를 보고 체중이 변화되는 정도를 보면서 차츰차츰 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치료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제 당뇨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간 수치까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ALT라고 하는 간세포가 깨질 때 나오는 간 효소도 71로 높게 나왔고, 그다음 감마 GTP도 93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15 이하가 정상인데 거의 6배 가까이 이렇게 높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건 지방간은 기본으로 있는 상태고요. 간세포까지 깨지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간염까지 지방 간염까지 진행이 된 거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간경화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간 기능 저하까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간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당뇨약이나 특히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간 손상이 와가지고 오히려 지방 간염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간장약을 주고 약이 병을 만들고 그 병으로 인해서 또 약을 처방하고 또 그 약을 먹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 바로 약물 치료로 이런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180이 나왔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 흔히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47이 나왔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게 이제 82가 나왔고, 중성 지방이 23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성 지방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이 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 이상이 되면은 비율이 깨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이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2배 이하, 2 이하로 나와야 되고, 최적의 수치는 1.25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배까지 됐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비율이 깨져 있고 동맥경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또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길 확률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콜레스테롤 상태가 비율이 많이 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LPA, 리포프로테인 스몰 a 같은 경우는 33으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혈전을 만드는 강력한 물질이 되는데 요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식이 그 요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 사이즈도 살펴봤는데요. 약을 먹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 한참 낮췄지만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1번, 2번은 이제 큰 LDL이잖아요. 큰 LDL이고, 그 다음에 3번부터 7번까지 LDL은 작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큰 게 나쁜지 작은 게 나쁜지는 이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LDL이 안 좋다는 거, 요 빨간색 영역이거든요. 요게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높은 상태고, 이 작은 LDL이 작고 그 딱딱한 LDL이 혈관 벽을 파고 들어 가지고 염증하고 반응해서 경화반 플라크를 만들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게 작은 LDL인데, 약을 먹는데도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치료 후의 결과를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혈당 상태는 진짜 이제 뭐 좀 가관이었는데, 공복 혈당이 19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99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식후 혈당도 196이 상당히 높은 건데 공복 혈당이 196이면은 식후에는 300, 4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이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8.3인데 이거를 3개월 평균 당으로 하면은 187이 됩니다. 그래서 140 이상부터는 혈관에 데미지가 올라가고 180 이상이 되면은 그 비가역적인 혈관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인슐린이 이제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 수치가 충분히 나오는데도 세포와 결합을 해서 작용을 못하고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검사가 호마 IR이라는 검사인데, 이 IR이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9.9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은 저는 2 이하로 보는데 거의 10배, 5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는 이제 몸에 엄청나게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요것 때문에 이제 혈관이 막히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자녀가 2분인가 3분인가 있었는데, 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일찍 갈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암도 생길 수 있고, 뇌졸중도 생길 수 있고, 심장병, 당뇨 합병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면은 충분히 약도 끊고 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충분히 식이, 운동, 그리고 영양소 보충, 염증 조절을 하면은 약도 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좀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좀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은 잘 보통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 상태도 이제 기능의학 측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마그네슘이 1.6으로 2 이하로 좀 떨어져 있었고요. 비타민 D도 못해도 30 이상은 돼야 되는데 8 정도로 아주 수치가 낮았고, 호모시스테인도 14.5로 살짝 높아서 이제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만, D만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D, K2, 그 다음 비타민 B고, 비타민 C도 부족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으니까 코큐텐도 엄청나게 부족해져 있을 수 있고, 아연, 셀레늄, 기타 미네랄 모든 게 부족한 그런 만성 영양 결핍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는 많이 먹고 있지만 미네랄 같은 항산화, 비타민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지 당뇨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약으로 이제 절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이미 많이 먹고 있고 여기다 약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이 환자가 치료가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당뇨약은 이제 치료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치료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단 하루에 한 번 먹잖아요. 한 번 먹게 되면은 한 번 내지 두 번 먹는데 하루만 낮춰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일시적으로 잠깐 낮추는 약이지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몸속의 염증 반응은 그대로 있죠. 이분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인슐린 엄청나게 수치가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 비율이 깨져 있고 콜레스테롤에서 작은 LDL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런 것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걱정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초진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이야기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환자가 내가 처방해 주는데도 열심히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괜히 이게 어설프게 처방했다가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가진 않을까 하는 이런 저도 약간 좀 걱정이 되고 이제 부담감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를 좀 믿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를 철저하게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존투 트레이닝, 슬로우 조깅까지 열심히 티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 거저 먹기하고 존투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영상을 요 첫 번째가 바로 거저 먹기 영상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존투 트레이닝 관련된 영상이니까 링크를 제가 좀 친절하게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찾기 어려우신 분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궁금하신 분은 이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이게 제가 한 30분 이상 더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복용 중인 약을 먼저 약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 중에서 살찌는 약이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의 췌장을 쥐어짜는 약이 글리메피리드 요 약을 이제 중단을 제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요 약을 드시고 있는 당뇨 환자라면은 단기적으로 짧게 쓰고 다른 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 계속 오래 쓰다가는 췌장이 이제 기능을 다해가지고 인슐린 주사로 이렇게 빠르게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요 약을 드시는 분은 꼭 명심해서 다른 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하더라도 아주 단기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 용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으로 줄여서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포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늘려가지고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영양소는 이제 활성형 비타민 B군을 처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도 5000 IU를 매일 먹게 했고, 코큐텐 이렇게 일단은 세 가지 위주로 처방했고 더 처방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이제 환자분의 어떤 이제 사정도 고려하고 처음부터 한꺼번에 막 10개씩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환자가 다 못 먹거든요. 먹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일 핵심적인 영양소 세 가지만 먼저 추가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렇게 뭐 3개월치 처방하고 3개월 있다 오라고 하면 분명히 나태해지고 잘 안 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간격으로 이제 한 달 후에 오자고 했고요. 봤더니 식후 혈당이 124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공복 혈당이 196이었잖아요. 그리고 체중도 한 2kg 정도 줄었고, 내장 지방도 0.4kg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육은 거의 변화 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환자가 잘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안심을 하면서 잘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었고, 간혹 이렇게 제가 열심히 교육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가서 응급실 가는 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환자였는데 잘 실천을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됐을 때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지방간염이 완전히 해결돼 정상으로 됐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5.1에서 8.1에서 5.7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거의 뭐 당뇨가 완치, 당뇨를 탈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이제 196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또 1.9kg 더 감소했고, 이렇게 아주 수치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약을 더 늘려서 한 게 아니라 약은 오히려 조금 줄이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저 먹기 하고 전투 트레이닝을 통해서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당뇨약을 한 가지 줄였습니다.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을 좀 줄여도 되는 그런 여유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반갑고 이제 좋은 검사 결과 항목은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9.94였는데 1.62로 2 이하로 완전히 정상 범위까지 돼서 몸속에 상당한 염증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 126, HDL이 올라가고 LDL은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이 2.3으로 3.5 이하로 너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도 1.92로 정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환자는 고지혈증 환자가 아니라 저지혈증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중단을 해서 완치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이런 특히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보람을 느낄 때는 바로 이제 약이 줄어들 때예요. 환자가 열심히 잘 쫓아오고 제가 약 처방을 줄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는 의사가 있고요. 약을 늘리는 의사가 있어요. 과연 의사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까? 약을 줄여주는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약을 자꾸 늘려야 되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의사로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의사에게 환자는 가야 될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약을 늘리는 의사보다는 이런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약을 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하고, 제가 환자라면은 저는 약을 줄여주는 의사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을 줄이는 의사가 되고자 기능의학 의사가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의학적으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 당뇨의 원인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바로 이 환자는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티졸 상승 문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지 당뇨 치료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생각보다 이 중금속 중독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소는 이제 직접적으로 췌장, 인슐린 나오는 베타 세포를 직접 손상하기도 하고요. 카드뮴도 이제 세포 사멸을 유도하기도 하고, 수은도 활성산소로 췌장을 손상시키고요. 납 같은 경우도 만성염증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암물질이자 췌장을 공격해서 당뇨를 악화시키고 당뇨를 유발하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당뇨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이런 환자들처럼 이제 동시에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 당뇨 유발 중금속 4종 세트가 동시에 있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이런 중금속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과브라 화합물이라고 해서 이제 불소하고 탄소의 화합물인데 이것도 수산물에 많은 물질이고
수백에서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5가지 종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PF-OA가 엄청나게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뇨도 악화되거나 심해질 수 있고 새로 발병할 수도 있고 고지혈증도 심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만성적으로 오래되면은 이제 암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식이요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부라 화합물이 몸속에 숨어 있는지 체크해서 해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장 속에 유해균주 그런 게 있는지 기능의학에서는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해균이 장 속에 많은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은 충분한지,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균주가 많은지, 이것도 이제 현기성 유해균에 해당 대표적인 유해균이거든요. 그리고 곰팡이가 이렇게 많은지, 이 곰팡이도 이제 체크를 해서 균주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좋은 균을 좀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도 당뇨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800 정도 나왔는데 기준치가 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증가되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다면은 이제 약만 처방하는 치료보다는 이렇게 식이, 운동, 영양소 보충, 그리고 숨은 염증 제거를 치료하고 약을 줄여가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요런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는 것도 당뇨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요런 치료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기능의학을 치료하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요 2가지 영상, 요거는 거저먹기 식단, 요거는 존투 트레이닝에 대한 영상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이제 당뇨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단 한 분이라도 당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 이 영상을 안 본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노출이 잘 돼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요 3가지를 잘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약 없이 당뇨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